오늘 강의는 삼원삼량의 신경간섭조절법에 의해서 삼량의 조절 방법에 대한 원리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삼원삼량의 음이 강했을 경우, 양이 강했을 경우 다 다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태양의 조절법 이야기했습니다. 태양. 음량 조절이 되겠습니다. 태양어는 양이 마냥 것이죠. 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양이 많이 강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는 양을 많이 통제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양은 억제를 시키죠. 억제법은. 음은 상생을 시키죠. 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억제는 금금목이 되겠죠. 목이. 그래서 경금을 사용합니다. 을은 약하니까 계수로, 아니 임수로 수생목 해주고, 임수로 금금목, 이거는 수생목, 병화인 경우는 강하게 통제시키는 임수로, 정화인 경우에는 간목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목생화, 이거는 수국화가 되죠. 이건 강하게 통시는 간목이 들어서 목국토 이렇게 되죠. 이건 약하니까 생해주는 건 병화를 써야 됩니다. 화생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목국토. 경금을 강하게 통시는 병화로 써야 됩니다. 병화로. 신금인 경우에는 뭐로? 무토로 생기죠. 그 토생금, 이렇게 되죠. 이게 경우는 화금. 여 같은 경우는 강하게 통시키는 방법은 뭐로? 무토로. 토옥수죠. 이렇게 방법으로. 이거는 개수를 강하게 생겨시키는 경금. 금생수. 일기문에서 양쪽의 음양이 태양인 상태에서 이러한 균형을 맞췄을 때 오행이 조화가 된다. 음양이 균형을 맞춰서 오행이 조화를 이룬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양에 대한 조절 방법. 다음은 소양에 대한 소양. 양의 음량 조절이 되겠어요.
이때는 양이 음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강한 걸 이야기하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경, 신, 임, 기 이렇게 했을 때 양은 억제나 통제로 되는 을은 음은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상생을 시키는 거예요. 생조면요. 그렇게 된 경우 갑인 경우에는 뭐로? 신금으로 아까는 경금이죠. 신금. 을은 약하니까 임수. 별로여서는 금금목이 되죠. 금금목. 무슨 수생목. 이렇게 해서 맞춰주게 되죠. 괴인 경우에는 개수로. 정화인 경우에는 간목으로 이렇게. 목생화. 이건 수국화. 이제 수국화. 목생화 이렇게 됐습니다. 모토인 경우에는 을목으로 그래서 목토. 기토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로? 병화로 화생토이거든요. 경금인 경우에는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실 것. 경금인 경우에는 정화로. 화흑금이죠. 신금인 경우에는 뭐로 생긴 무토. 토생금. 네, 이런 식으로 되죠. 임수인 경우에는 뭐가 되죠? 네, 기토로 우리가 토옥수. 계수인 경우에는 경금으로. 이건 금생수. 이와 같이 통제와 상생의 법칙에 의해서 음양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소양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조절되면서 음양의 균형과 오행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양의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양명의 조절법은 양명인 경우에는 양에서 이렇게 할 때 이미 이 시기는 음에 발을 집어넣는 상태예요. 쪽이 이제 이미 갖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양이 기운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양과 음의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양은 약하게 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상생을 시키는 거예요. 음은 어떻게? 강하고 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운을 빼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인, 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해지니까 상생을 시켜야죠. 상생은 음량이 다른 거로 갑인 경우는 기. 수생목, 을인 경우는 기운이 빠져야 되니까 목생화 이렇게 되죠. 이게 좀 위로 빠지니까 화로 가면서 기운이 빼지니까 목생화, 음량이 다른 거. 병인 경우에는 상생시켜주니 을목이 필요해요. 이것이 목생화거든요. 화는 화생토, 기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토인 경우는 생조시켜주는 거니 정화가 되겠습니다. 정화니까 화생토, 기토인 경우는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금생수, 토생금. 이렇게 기운이 빠져나가서 음량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경금인 경우에는 기토가, 토생금. 신금인 경우에는 금생수, 기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음량이 다 같은 걸로 빠져나가니까 금생수. 임수인 경우에는 신금이 되겠죠. 신금. 네, 금생수. 을목으로 빠져나가니까 수생목. 이런 관계로 음량을 조절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양쪽 갑과 을의 기운이 같아지고 음량이 같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병, 정, 무기 이쪽 이런 것들이 다 기운이 같아짐으로 해서 오행이 자율적으로 조화를 이루죠. 그래서 음량이 조절됨으로 인해서 기운이 조절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삼양의 조절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러면은, 삼음과 삼양에 있을 때 조절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형은 우리가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삼음, 삼양 한번 전반적인 한번 이야기하죠. 태음인 경우에는 어떻게? 응? 양은 음은 이렇게. 예. 양이 약하니까 이건 어떻게 상생을 시켜줘요? 상생. 이거는 억제. 강하니까 억제. 태음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인 경우에는 양이 아직 약한 상태니까 그래도 양은 상생시키죠. 음은 통제를 시켜줘야죠. 고름인 경우는 이제 양이 벌써 가고 있으니까 양을 출루시켜줘야 돼요. 이걸 잘해요. 음은 약해져 가기 때문에 일단 상승시켜요. 그래야지만은 음량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큰 타이틀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는 탱이요. 양이 강하니까 양을 어떻게 시켜? 양은 억제시켜주고, 음은 상승을 시켜주고. 똑같아. 소양이요. 하여튼 양이 강한 편이니까 양은 계속 억제가 아니지만 통제시켜주게 되고, 음은 약하니까 해서 상승시켜. 우리가 양명인 경우에는 이미 양의 기운이 가가지고 음으로 가는 상태, 가고 있는 상태. 양이 약하니까 양을 어떻게 해? 이때는요? 양은 이때는 상승을 시켜줘야 됩니다. 상승. 대신에 음은 강해져가는 기운 때문에, 음은 강해져가는 기운 때문에 일부 출루시키죠. 이와 같이 전반적인 테두리를 놓고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아시겠죠? 이렇게 상생과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잘 숙지해서 다음에 우리가 인체에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다음 강의에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